안녕하세요. 법률가를 위한 인공지능 중급편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의 김병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공신경망의 해석 가능성 혹은 설명 가능성이라는 주제를 잠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로지스틱 회귀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데이터를 이렇게 직선으로 분류를 해내는 가설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로지스틱 회귀는 이렇게 간단한 직선으로 데이터를 분류하는 만큼 이 모델을 인간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이 결정 경계선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혹은 너는 왜 특정한 데이터가 합격이고 특정한 데이터는 불합격이라고 예측을 했느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결정 경계선 함수는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중간고사 점수에 1.023을 곱하고 기말고사 점수에 0.999를 곱해서 더한 값이 124.78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러면은 이 오른쪽 위에 있는 짙은 부분이고 그러면은 합격으로 예측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답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인공신경망을 써서 이렇게 결정 경계선을 만들었다 라고 하면은 너는 어떤 기준으로 합격과 불합격을 나눠서 예측을 했니? 라고 질문을 했을 때 할 수 있는 대답이 이렇게 됩니다. 저는 인공신경망을 이용을 해서 예측 정확도를 높이도록 경계 결정선을 학습을 했고 그 결정 경계선에 따라서 합격 여부를 예측했습니다. 이건 사실 설명이 됐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가지고 합격 여부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이게 소득 점수, 자산 점수를 가지고 대출 가능 여부를 예측을 한다라고 했으면은 어떤 사람이 대출에서 떨어졌는데 왜 저는 대출에서 떨어졌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인공신경망이 학습한 결정 경계선에 따라서 예측을 한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대출을 지원한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인공신경망이 설명이 안 된다. 이게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블랙박스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비판이 제기되는 지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한 가지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이 고양이를 설명을 못해서 만족하지 못한 이 고양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의사결정 나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Decision Tree라고 부르는데요. 좀 간단한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 5명의 가족 구성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나이, 성별, 직업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컴퓨터 게임을 좋아할 것인가 라는 예측 문제를 푼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의사결정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 사람의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15살보다 많거나 크거나 같으면은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분류가 돼서 이 사람들은 게임을 안 좋아한다. 그러면은 나이가 15살보다 작다. 그런 경우에 남자인가 여자인가 해서 15살보다 작은 남자애는 다 게임을 좋아하겠지요. 그래서 게임을 좋아할 확률을 높게 예측을 하고 여학생인 경우에는 남학생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게임을 좋아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된다.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예측을 하는 것이 바로 의사결정 나무입니다. 그러면 이 방법을 가지고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데이터를 가지고 합격 여부를 예측하는 것을 구현을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지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그 scikit-learn이라고 하는 방법이 이 기계학습 방법에서 널리 쓰이는 모듈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거기에 이제 Decision Tree Classifier, 의사결정 나무 분류기라고 하는 모듈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그대로 하고 여기 그 모델만 이제 의사결정 나무에 있는 분류기를 활용을 해서 예측을 하면 마찬가지로 정확도 1.0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지스틱 회기에서는 정확도가 되게 낮았었잖아요. 이렇게 0.89밖에 나오지 않았었는데 의사결정 나무를 이용을 하면 높은 정확도를 달성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설명이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의사결정 나무는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 사람의 합격, 불합격 여부를 분류하는 이 기준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디시전 트리가 쭉 만들어지는데요. 이 디시전 트리를 이 디시전 바운더리 형태로 나타내면 이렇게 계단 형태로 표시가 됩니다.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 점수가 56.746보다 작거나 같으냐? 그럼 중간고사 점수가 56.746보다 큰 경우, false인 경우로 넘어왔으면 그러면은 이제 기말고사 점수가 몇 점인지를 보는 거죠. 기말고사 점수가 43.15보다 작거나 같으냐? 그러면은 true면 왼쪽으로 오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중간고사 점수가 56점보다 중간고사 점수가 56점보다 큰 요 부분인데 기말고사 점수가 43점보다 작은 얘네들 여기에 있는 애들은 불합격으로 예측을 한다. 그러면은 또 나머지 부분으로 넘어가서 중간고사 점수는 56.746보다 큰데 기말고사 점수가 이제 43보다는 크다. 근데 43보다는 큰데 52보다 더 크면 어떻게 되느냐? 43보다 큰데 52보다 더 크면 여기 영역에 해당해서 이제 합격이라고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나머지 부분들도 이렇게 계단 형태로 해서 이제 합격과 불합격을 낮추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좀 복잡해 보이긴 한데 인공신경망처럼 그냥 학습을 했더니 결정 연계선을 학습을 했더니 이렇게 예측이 됐습니다. 보다는 설명이 가능하게 된 거죠.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가 이렇게 중간, 기말 두 개 데이터밖에 없으니까 나름 설명이 되는 것처럼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변수, 예를 들어 수십 개의 변수를 가지고 이제 의사결정 나무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그 역시 사람이 해석하기는 어렵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의사결정 나무 형태라고 해서 사람이 다 해석하고 이해 가능한 형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데이터를 예측을 해낼 수 있는 데 비해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가설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문제를 지금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한 가지 기법을 소개시켜 드리면 이것은 구글에서 이제 나온 예시인데요. 거기서 이제 예로 들고 있는 문제가 생과 사의 이진 분류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좀 거창해 보이는데요. 어떤 것이냐면은 이제 타이타닉호에서 탑승했던 승객들 이렇게 한 900명 가까이, 900명이 조금 안 되는 숫자가 있는데 그 중에 400명이 조금 못 되는 300 몇십 명 정도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탑승객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람이 과연 생존했었을까 여부를 예측하는 문제가 있다. 이게 컴퓨터공학자들이 이 분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흔히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셋입니다. 이 데이터셋을 보면 이제 탑승객 아이디가 있고요. 생존 여부 0이면 사망이고 1이면 살아남은 거겠지요. 그리고 이제 몇 등실에 샀는지, 이름이 뭔지, 성별, 나이, 형제 또는 배우자가 있었는지, 뭐 지역은 잘 모르겠군요. 티켓 번호, 그다음에 운임, 그다음에 사고 났을 때 어떤 승객 객실에 있었는지, 어떤 항구에서 탔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생사 여부를 예측을 하는 게 이 분류 문제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글에서 만든 여기 나오는 부스티드 트리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변수별 기여도를 표시할 수 있어서 어떤 사람의 생과 사를 예측을 할 때 어떤 변수를 가지고 예측을 했다라는 것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어떤 식으로 예측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전체 탑승객 900명 정도 되는 사람 중에 400명이 좀 안 되는 사람이 살아남았으니까 뭐 대략 한 40% 정도, 0.4 정도의 확률로 생존 가능성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182번이라고 하는 사람은 생존 가능성이 0.15, 15%로 예측이 됐습니다. 이 모델이 왜 15%로 예측을 했느냐? 우선 이 사람은 남자였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0.08, 한 8% 정도로 마이너스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치 대략 0.4보다 0.8 정도의 값이 줄어들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은 나이가 31살인데 꽤 젊은 편이지요. 그러니까 또 마이너스로 약 0.07, 한 7% 정도 마이너스가 됐다. 그리고 이 사람은 2등 선실의 승객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또 마이너스 효과였다.
대기 알려져 있지 않은 것도 마이너스 효과였다. 그래서 이런 좀 돈을 많이 주고 탔기 때문에 약간 플러스가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변수들이 이 사람의 생존 확률 0.15%를 예측하는데 얼만큼 기여했는지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대출을 했다. 당신이 대출 신청을 했는데 왜 떨어졌느냐? 당신의 소득 점수가 얼만큼 기여를 했고, 당신의 자산 점수가 얼만큼 기여를 했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사실은 기업에서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인공지능망 기술을 쓰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회사에서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걸 이제 내부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활용을 하려면은 각 변수가 미친 영향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죠. 설명이 안 돼 있으면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임원 보고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의사결정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좀 더 정교해진 다른 모델을 가지고 설명 가능한 모델은 어떤 게 있을까? 구글에서 이런 모델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모델은 이제 특정 개인에 대해서 얼만큼의 각각의 변수가 얼만큼의 영향을 끼쳤는지를 설명을 하는 것인데요. 그것 말고 이제 전체적으로 각 변수가 얼만큼의 영향을 끼쳤는지를 이렇게 분포 그래프로 분포 죄송합니다. 분포 그래프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별이다라고 하면은 이 182번째 사람은 요만큼 마이너스로 작동을 했는데 1군의 사람들한테는 플러스로 굉장히 강하게 작동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성별이 여성인 경우에는 이제 생존 예측을 하는데 굉장히 강한 플러스로 동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나이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마이너스 쪽으로 굉장히 강하게 작동을 했는데 또 1군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플러스 요인도 있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든 사람 혹은 뭐 아주 어린 유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존 가능성을 높이게 예측을 하는데 이 나이 변수가 활용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클래스 같은 경우에도 슬픈 현실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제 일반 많은 사람들 이렇게 2등급, 상등급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쪽으로 했지만 여기 플러스로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마도 높은 등급의 성질에 탔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플러스로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각 개인별로 변수별 기여도와 그 기여도의 분포를 봄으로써 이해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이것 말고 여러 가지 형태로 각 변수들이 이제 결과값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이거는 인공신경망의 경우에도 이런 값을 이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술이 좀 더 발전이 되면 인공신경망 기술 혹은 이제 다른 기계학습을 통한 예측 모델에 대해서도 좀 더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모델들이 더 많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